이번 주 세미나는 30기 우인회 학평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컴퓨터공학과 4학년 재학 중인 4학년 재학 중이고 저번 세미나 오셨던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번 세미나 때 이제 최영준 학생이랑 같은 연구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세미나 제안을 받고 어떤 세미나를 진행을 할까 하다가 최근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 기술 2개를 가져와 왔는데 사실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1학년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얘네는 이제 운영체제랑 그런 애들을 공부를 해야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어려운 내용을 빼고 가져오긴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뒤쪽으로 가면. 그래서 뒤쪽은 살짝 빠르게 진행하고 앞에 이제 도커 위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도커랑 쿠버네티스라는 걸 제가 오늘 설명을 할 건데요. 이제 얘네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제 서버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온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 옆에 있는 게 서버들이 이렇게 쫙 구성을 해놓은 건데 말 그대로 서버는 그냥 우리가 이제 돌리려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데이터를 넣어놓은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세팅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왼쪽의 사진처럼 제가 일일이 다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윈도우를 안 쓰고 이제 다른 운영 체제를 쓰면서 이제 깔고 세팅하고 위에다가 또 프로그램 깔고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거를 제가 만약에 20개, 30개를 해야 되면 엄청 오래 걸려요. 저 5개 세팅하는데도 맨날 집에 늦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편하게 해주고자 나온 게 처음에 이제 도커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도커는 컨테이너 기반의 오픈소스 가상화 플랫폼이라고 해요. 이제 근데 아는데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컨테이너라고. 컨테이너가 저 고래 위에 올라가 있는 저걸 보고 컨테이너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도커는 우리가 사용하려는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던가 실험 환경들을 이제 컨테이너로 추상화를 시키고 이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의 배포나 이제 관리를 편하게 단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도커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제일 기본적인 개념 2개를 설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가 컨테이너, 두 번째가 이미지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컨테이너는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담는 그 박스를 말하고 이미지는 쉽게 설명을 하면 윈도우를 우리가 컴퓨터에 설치를 할 때 ISO 파일 쓰잖아요. 그런 애들을 말해요. 그런 이제 윈도우는 ISO 파일 쓰는데 윈도우 말고도 다른 운영 체제들도 다 그런 파일을 쓰고요. 아니면 이제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도 쓸 때도 깔 때도 거기다가 다 넣어서 쓰고 걔네를 통틀어서 다 그냥 이미지라고 칭해요. 그래서 처음에 설명을 할 친구가 컨테이너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컨테이너는 이제 배에 실는 화물 수송용 박스를 말하는데 이제 규격화가 되어 있고 근데 그 안에는 다양한 것들을 넣을 수 있어요. 도커에서 말하는 컨테이너는 이제 격리된 공간에서 이제 프로세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기술을 말하고요. 이제 가상화라는 기술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 크게 설명 안 할게요. 왜냐면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요. 이게 운영 체제를 배워도 몰라요. 그래서 걔는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래서 도커는 여기 있는 애들이 나중에도 볼 애들이에요. 한 3학년, 4학년쯤 되면 다 볼 애들이니까 눈으로만 찍어주시고 위에 있는 2개가 운영 체제, 중간에 텐서플로우가 요새 핫한 인공지능에서 쓰는 파이썬 기반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MySQL은 3학년 때 배워요. 데이터베이스 때 쓰는 거예요. 이제 저런 애들을 이제 도커의 컨테이너에 추상화를 해서 위에다 올려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가상화 방식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냥 OS 자체를 가상화를 하는데요. 옆에 있는 얘가 버추얼박스라고 하고 얘가 VM웨어라고 해요. 3학년 2학기 운영체제 과제 때 맨 첫 과제 때 써요. 맞죠? 저기에다가 우분투나 이제 그냥 운영체제 하나 깔고 거기서 이제 자바나 프로그램을 한번 돌리는 게 첫 번째 과제예요. 제일 낮은 과제. 아무튼 그래서 OS 자체를 가상화하는 게 기존의 가상화 방식인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쓰는 윈도우 같은 OS에다가 또 하나의 윈도우를 올려서 써요.
되게 무거워요. 속도 진짜 느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개발 환경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느리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도커의 가상화 방식인데 얘는 프로세스를 일일이 격리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가상화 방식은 VM웨어 같은 이제 기존의 가상화 방식은 게스트 OS가 제가 하나를 더 얹는다는 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오버헤드가 크다는 표현을 나중에 많이 들어보실 건데 저 오버헤드가 크다는 게 이제 느리다? 그러니까 램이나 그런 애들을 많이 잡아먹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도커는 이제 그런 게스트 OS를 하나를 더 거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서 컨테이너로 불러옴으로써 좀 더 간단하게 속도가 좀 더 빨라요. 저걸로 이제 다른 운영 체제 불러오고 컨테이너를 생성한다 하거든요. 그게 한 0.1초? 1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VM웨어 같은 걸로 쓸 때는 설정하고 하는 데까지 다 해도 10분, 20분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지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미지는 말 그대로 이제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 필요한 파일이나 설정 같은 걸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저기 두 개가 웹에서 쓰는데요. 워드프레스가 이제 웹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프론트 기반 친구들을 보여주는 애들이고 MySQL은 이제 그 웹에서 우리가 불러올 때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 둘을 쓸 거다라고 내가 명령을 내리면 얘네를 이미지화 시켜서 컨테이너에 넣어서 이제 도커런이라는 명령어를 치면 이제 내가 얘네를 쓸 수 있도록 바로 설정이 다 된 상태로 불려져요. 그래서 바로 이제 개발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이미지가 지금 되게 많이 저장이 돼 있어요. 이제 도커 허브나 도커 스토어 같은 데 보면 엄청 많이 저장이 돼 있고 이제 저희가 직접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어요.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내가 원하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미 있지만 예를 들면 도커에다가 뭐 인공지능을 공부를 해보려고 텐서플로우를 올리려고 한다. 그럼 이제 우분투 올리고 파이썬 올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한 번에 불러올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공개된 도커 이미지는 한 50만 개가 넘고요. 얘네가 13년도에 처음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 50만 개 넘고 그 허브에서 이제 이미지 다운로드 수는 80억 회가 넘어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기술로 알 수 있어요. 되게 쉬워요. 간단한데 이거는 원래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미지를 저장하는 이미지를 관리하는 방식인데 이제 내가 쓰려는 애들을 레이어식으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토샵에서 우리가 그림 그릴 때 배경 레이어 하나 깔고 위에다가 사람 깔 때 또 레이어 깔고 하나씩 깔아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쓰려는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되고 프로세스라고 해도 되고 뭐 리소스라 해도 되는데 걔네를 이제 레이어식으로 겹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렇게 하나로 합쳐주는 거 뭐 유니온 무슨 뭐랬더라? 유니온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몰라도 되고 아무튼 저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 결론은 겁나 핫한 기술이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 도커에서 2016년도에 실행이 아니고 도커에서 2016년도에 시행했던 이제 설문조사인데 뭐 이렇게 쓰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쓰려고 한다. 되게 관심을 가진다. 이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은 되게 간단한데 이렇게 애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파일들을 넣으면 돼요. 나중에 다 보게 될 거예요. 안 쓰게 되더라도 제이슨이나 타르 같은 그런 파일들은 나중에 보게 될 텐데 하나씩 이제 내가 원하는 깔고자 하는 애들을 저렇게 넣어서 익스포즈는 포트 번호예요. 나중에 쓰게 될 거예요. 저것도. 그래서 얘네를 넣고 맨 마지막에 쉘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면 자동으로 이미지를 생성해줘요. 도커 파일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미지 경로는 이제 우리가 쓰려는 이미지들은 이제 저렇게 왜 인터넷에서 쓰는 주소처럼 URL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저런 식으로 위에 디폴트로 있는 애들이 도커에서 우리가 도커에서 가져온
도커에서 가져온 이미지들이고 맨 뒤에 있는 애들이 아이디예요. 그러고 저거는 이제 우분투를 쓸 때 저렇게 입력을 하면 저렇게 이미지를 불러오고요. 프라이빗 호스트 URL은 제가 쓰려는 이미지를 제가 직접 만든 애들을 가져올 때 써요. 그런 식으로 쓰는데 이건 아마 나중에 이제 서버에서 우리가 직접 명령어를 칠 때 얘네는 쓰게 될 거라 우선 도커가 뭐 컨테이너 방식이고 이제 컨테이너 방식이고 기존의 가상화 기술보다 훨씬 속도가 빨라서 요새 이제 개발 환경에서 쓰기 시작했다라는 정도만 오늘은 알면 될 거예요. 근데 쓰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 도커는 하나의 호스트에서 원래 실행을 하려고 만드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하나에서 사용자들이 접속을 해서 거기서 컨테이너를 펼쳐서 쓰고 닫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 나 한 호스트에 접속하는 사용자 수가 너무 많을 때 그리고 호스트가 생각보다 성능이 저조해요. 그래서 이 호스트들을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호스트인 양 쓰고 싶어요. 아니면 이제 호스트에서 내가 컨테이너를 쓰다 갑자기 컨테이너가 죽어요. 그러면 내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죽는 소리예요. 멈춘다거나 응답 없이 뜨는 그런 거 말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에서 나왔던 게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툴이고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분산 처리할 때 쓰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호스트 자체를 이제 잘 관리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제 서버로 우리가 쓰고자 하는 컴퓨터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그런 툴이에요.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하는 일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하면 이제 호스트를 내가 설정을 해서 묶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컴퓨터를 5대를 쓸 거예요. 그러면 걔네를 쿠버네티스를 하나씩 다 깔아서 거기다가 명령을 주고 내가 각자의 IP를 알아요. IP를 알면 이제 IP를 통해서 얘네는 마스터 노드예요. 얘네는 그냥 노드예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묶을 수 있어요. 걔네를 컨시스턴트 클러스터라고 하고 그냥 영어로 적었는데 그냥 클러스터를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내가 호스트에 접속을 해서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생성을 해요. 그러면 그 생성된 컨테이너를 어느 호스트에 넣을 건지 걔가 오토 플레이먼트고요. 오토 리스타트는 그냥 컨테이너가 죽었을 때 자동적으로 다시 복구시켜주는 기능.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컨테이너를 매끄럽게 쓰기 위해서 이제 추가하거나 복제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롤백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컨테이너를 생성하거나 이제 사용할 때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아키텍처가 이런 식인데 원래 다 설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제가 사실 이걸 이해하는데 일주일, 2주일 넘게 걸렸어요. 근데 정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마스터랑 노드가 하나의 쿠버네티스 노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는 서버예요. 얘는 전체가. 근데 전체가 서버고요. 이제 개발자인 나는 쿠버넷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마스터한테 명령을 내려요. 그럼 마스터한테 명령을 내려서 얘네를 구성해라라고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쿠버넷을 통해서 마스터의 명령을 내리고 마스터는 이제 자기가 받은 명령을 바탕으로 노드한테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노드를 관리를 하고 여기 있는 사용자가 이제 내가 관리하는 이 호스트에 접속을 해서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펼치고 접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그냥 노드에 접속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을 해요. 뭐 위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런 식인데 이제 얘가 마스터고 얘가 노드거든요. 근데 마스터의 스케줄러가 이제 얘네 내가 펼치는 이제 사용자가 펼치는 컨테이너를 어디다가 적재적소에 어떻게 넣을 것이냐 스케줄링이라고 하고요. 이제 작업하는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펼쳤을 때 작업을 위한 API 서버 그리고 스테이트를 관리를 하기 위한 분산 저장소 이제 디스트리뷰트 스토리지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뭐 컨트롤러 매니저 이제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쟤는 이제
복제하거나 그럴 때 쓰고요. 컨트롤러 매니저라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빠져 있어가지고 좀 빼고 이제 노드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제 명령을 내리는 사용자가 쓰려고 접속하는 쪽에는 이제 마스터랑 통신하는 쿠버넷이 원래는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쿠버넷은 사실 그림에는 여기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림이 있어서 그렇구나. 아무튼 마스터랑 노드랑 이제 우리가 이제 통신을 하게 해주는 쿠버넷 그리고 외부의 요청을 처리하는 프록시 서버 들어보셨죠? 그 프록시가 제예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리소스 모니터링을 위한 뭐 어드바이저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도 지금 없네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맨 처음 말했던 도커가 여기서 팟이라는 걸 설정을 팟이라는 거를 이제 생성을 하는데 사실 이 팟 안에 컨테이너들이 있어요. 팟이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지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런 식이고 이제 전체 구조를 간단하게만 보여주면 이런 식인데 이거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컨테이너를 배포하기 위해서 정의해야 되는 오브젝트를 간단히 설명을 할 건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팟이라는 개념이에요. 얘가 제일 기본 개념이고 이 팟 안에 컨테이너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배포하려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내가 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서 쓰는 다양한 친구들을 컨테이너에 묶어서 하나의 이제 묶음 단위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 뭐라 해야 되지? 마트에서 왜 묶음으로 팔잖아요. 같이 이렇게 한 번에 팔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개념을 팟이라고 하고 쿠버네티스의 가장 기본적인 배포 단위라고 해요. 이것도 이제 쿠버네티스를 깔고 이제 고라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내가 팟을 어떻게 설정하겠다를 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컨테이너를 내가 같이 배포를 할 것이다 라고 명령을 내려요. 얘네는 다 같은 IP를 공유하고요. 다 같은 IP를 공유를 하고 이제 요 안에 있는 애들은 같은 IP를 공유를 하니까 이제 서로 통신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로컬호스트로 통신을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리고 이 팟이 쓰는 스토리지를 이제 볼륨이라고 해요. 볼륨이라고 하는데 종류를 다 쓸 수 있어요. 쿠버네티스에서는 다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장 스토리지가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 뭐 아주라나 뭐 구글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는 클라우드의 외장 스토리지 형식도 지원해주고 오픈소스 기반의 외장 스토리지는 예를 들면 Git 같은 거예요. Git이나 그런 친구들처럼 그런 스토리지 서비스도 지원을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팟 안에서 공유를 어떻게 할 수 있게 다 내가 지정해줄 수 있어요. 얘네가 볼륨이 좋은 점이 이제 다시 리스타트를 해도 이제 외장하드처럼 그대로 정보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껐다가 켜도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뭐 저기다가 데이터베이스 정보 같은 걸 넣거나 하면 되겠죠. 세 번째로는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서비스는 팟들의 묶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로드 밸런싱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여러 팟들을 또 내가 배포하려는 팟들을 묶어서 라벨로 이름을 붙여요. 라벨이 이제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팟들을 배포를 할 때 쓰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팟들을 뭐 안 쓰면은 지우거나 이제 수정을 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찾아갈 때 라벨을 쓰고요. 이제 라벨 셀렉터라고 하면 이 라벨을 내가 얘기를 했을 때 한 번에 다 불러올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발 환경에서는 하나의 팟을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이제 여러 개의 팟을 서비스를 하면서 이거를 로드 밸런싱이라는 뭐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익스터널 IP라고 적혀있죠. IP랑 포트로 묶어서 외부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중에 다 명령을 쳐서 이제 이 IP에서 이걸 쓸 거다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릴 때 저 익스터널 IP를 치면 돼요. 그런 식이고 마지막으로 네임 스페이스라는 이제 개념인데 얘는 논리적인 게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쿠버네티스에서 배포를 하거나 할 때 쓰는 개념은 아니고 그냥 계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 상에서 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개념인데 뭐 여기서는 이런 애들이 있고 여기서는 이런 애들이 있고 이제 빌딩이라는 빌딩팀 디벨로퍼는 여기 접속할 수 있고 커머셜 팀 디벨로퍼는 여기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각각의 사람들은 그냥 아예 따로 팟을 쓰게 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별로 다 나눠서 쓸 수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아예 나눠버리는 게 낫다. 제가 정말 기본적으로 설명하려고 가져온 개념은 여기까지인데 혹시나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독스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도커부터 공부를 하고 쿠버네티스를 공부해야 돼요. 제가 도커를 오늘 다 설명 안 했어요 오늘.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하는 방법은 아까 말했던 버추얼박스에다가 우분투를 설치를 해보고 거기에다가 도커 까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명령어는 구글에 치면 싹 다 나와 있어요. 요새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기가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할 때 리눅스 공부도 같이 하면서 우분투가 리눅스 중에 일부인데 제가 그나마 제일 쉬워요. 그래서 하면서 명령어 쳐보면서 쓰는 게 제일 편하고 아까 제가 IP, 포트, 프록시 서버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다 네트워크 분야거든요. 얘네도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밑에가 이제 도커독스, 이제 위에가 도커독스, 밑에가 쿠버네티스 독스예요. 그래서 독스 보면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요새 블로그에 한글로 적어놓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질문을 하셔도 되고 조금 이따가 우리 가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없으시면 네, 마무리를 하고